그럼 이제 용어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뭐 불규칙하다, 거칠다, 높다. 아까 높다도 나왔어. 내가 곧 빠뜨렸네. 이렇게 느낀 것은 뭐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산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만약에 산이 없었으면 그런 표현이 안 나왔겠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한 물질과 산, 다른 물질, 하늘, 이것이 이루는 경계면, 이거를 표면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표면이에요. 이거는 이 가죽과 이 공기가 접촉하고 있는 경계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블록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표면, 여기도 표면이지만 이 내부는 표면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금속이라는 게 같은 재질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표면이라는 것은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이루는 경계면이다.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라프니스라는 게 있고 파상도라는 게 있는데, 거칠기는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굴곡이야. 파상도는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굴곡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작은 간격이다, 큰 간격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작다, 뭐 크다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표면 거칠기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진원도 측정에 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그때 필터를 설명했죠. 얘가 빠진다, 걸린다. 어떤 성분이 밑으로 통과를 할 거냐, 그 체망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체망을 통과하지 마다 걸릴 거냐,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 체망의 크기, 요 크기에 의해서 빠질 거냐 걸릴 거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분이라도 체망의 크기가 커지면 빠지고 체망의 크기가 좁아지면 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컷오프라고 그랬어요. 진원도에서는 컷오프 UPR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굴곡인데 이게 간격이야. 이 간격. 그 다음에 또 이런 성분을 가진 어떤 제품이 있다고 봐요. 그럼 요거 간격이야. 그럼 이 간격이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걸 크다고 하고 어느 걸 작다 그래요. 1번을 크다고 하고 2번을 작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요런 성분을 가진 요 제품이 요만해. 제품 크기가 요만밖에 안 해. 제품이 예를 드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런 성분이 있는 제품은 얘가 이만해요. 그러면은 이 전체 제품에 비해서 이 1번이라는 파장은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얘는 짧아요. 얘는
요 제품에 보면은 요 굴곡이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제품 입장에서는 이 굴곡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길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거냐,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거냐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즉, 요 체망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는 모래라고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갈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아까는 자갈로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는 모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뭐에 따라서? 컷오프에 따라서. 그래서 요 작은 간격, 큰 간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즉, 이것이 거칠기냐, 표면 거칠기냐, 파상도냐 라는 것은 이제 컷오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결, 이거는 가공 방향. 그 다음에 흠집, 이거는 뭐 찍혔다든지 재료 자체가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표면걸 측정에서는 이제 측정을 안 하고 이건 육안 검사로 걸러내고요. 가공 결의 직각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 자, 그럼 표면 거칠기라는 게 뭐냐? 미세한 요철, 이거는 매끈하다, 까칠까칠하다 하는 감각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 한번 긁어보고 손톱으로 종이짝 한번 긁어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그 감각이 표면 거칠기예요. 그리고 이제 표면 텍스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텍스처는 우리가 그 옷감, 이런 직물, 이걸 텍스처라고 그래요. 이 옷감은 실이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짜여져서 텍스처를 만드는 거죠. 표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하학적 분류칙성이 이 프로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표면 텍스처라는 용어를 요즘은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표면 거칠기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표면 텍스처로 바뀌고 있다. 왜냐? 표면 텍스처 안에 거칠기, 파상도, 형상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거칠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의도에 맞게 이제 텍스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까 우리가 그 공작기계 봤죠? 그럼 가공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가공 표면이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공작기계, 공구, 작업 방법,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 표면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 표면 텍스처는 가공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분석을 하면 이 가공 표면이 어떤 상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가공 공정의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문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문을 조회하면 이 사람의 뭐 인적사항, 범죄 경력 이런 게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면 이게 어떤 기계로 가공을 했고 공구가 어떤 상태고 제대로 가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봤더니 정상적으로 연상을 하면 이런 면인데 얘가 이송오차가 나타나. 그러면 같은 제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빨리 가공 현장에 가야죠. 지금 뭔가 가공 조건이 바뀐 것 같다. 왜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던 게 정상적으로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지금 그 기계에 공구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가공 공정에 다시 피드백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측정은 항상 가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공 공정, 어떤 공정에서 측정하면 가공을 하면 어떤 형태로 표면거치가 나타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아까 그 기어 가공할 때 쉐이퍼, 밀링 앤드밀, 사람이 손으로 가공하던 그 스크레이핑, 그 다음에 연삭, 다이아몬드 선반 랩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늬가 가공결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면 공정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알아내려면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가공 표면이 생성되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손톱으로 느끼는 것처럼 측정하는 것을 접촉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런 형광등비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게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보이죠? 이런 것들은 비접촉식. 그래서 표면 거치기를 측정하는 것도 사람의 감각을 이용한 느낌처럼 어떤 센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접촉식, 비접촉식 이렇게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도 이제 검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일부러 표면 거칠기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1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3마이크로미터. 그래 가지고 요 제품하고 요 시편을 같이 동시에 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제품의 그 규격이 1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요 시편에 1마이크로미터짜리고 이렇게 같이 긁어보는 거예요. 그 제품이 더 거칠게 느껴지면 불합격, 시편이 더 거칠게 느껴지면 합격.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대부분 이런 측정기를 사용을 하죠. 그 측정기라는 게 결국 사람 손으로 측정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거다. 이건 접촉식, 이건 비접촉식.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어떤 데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는 주로 기구적인 기능, 접착력. 기구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기계 부품이 되겠죠. 운동 부분,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 광학 부품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장, 인쇄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고, 또 뭐 어떤 외관 중요할 때도 필요하고, 어떤 보건위생, 일공학 재료, 의료기기 이런 데도 필요하고, 또 뭐 도금 이런 거 내식성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곳에도 표면 거치가 관리가 된다. 이건 엔진 부품이에요. 실린더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동작을 하죠. 그때 이 면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효율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또 치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공관절, 만약에 다리를 사고 때문에 다쳤다. 그럼 여기에 이제 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족을 만들어지게 쓰거든요. 그때 이제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런 기구 부분을 조리를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표면 거칠기가 어떤 감각이나 또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변기 있잖아요. 변기. 그 변기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거 여러분들 대략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겨울에 스키 타러 가죠. 스키 그 밑면이 표면 거칠기가 거칠은 거하고 매끄러운 거하고 속도가 어느 게 더 잘 나겠어요. 그러니까 스키에 세계 신기록 내는데도 표면 거칠기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표면 거칠기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럼 아까 이제 표면 텍스처라는 게 뭐냐? 이거는 재료, 공구, 공작기계, 그 다음에 부품의 내부 응력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이제 거칠기, 파상도, 형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칠기는 가공 공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파상도는 주로 공작기계,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상은 공작기계 안내부의 기하학적 오차, 그 다음에 재료의 내부 응력 때문에 계속 재료가 뒤틀리죠. 이런 것 때문에 형상 오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페인트라든지 도금 같은 거 할 때는 표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잘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생성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네, 프로파일은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형상, 파상도, 거칠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런 형상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낸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측정하냐? 측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제품을 만들었는데 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가공 형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관리를 하고, 또 측정을 해서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발휘할 건가, 마모는 얼마나 되고 치수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측정을 거쳐서 이제 조립을 하든 뭐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 텍스처를 측정하는 이유는 제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부품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표면 텍스처라는 것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표면 거칠기 뿐만 아니고 다른 측정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제조 공정에서 이상적으로 가공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성능을. 이런 이유 때문에 측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는데, 이 표면 거칠기는 진원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하는 이 데이터가 실제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걸러낸 거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걸러내는데, 그 걸러내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필터. 우리 진원도에서도 필터 봤죠? 그리고 필터 영향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고, 자,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데, 표면 거칠기는 진원도하고 마찬가지로 실제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걸러낸 형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는 이 측정값이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온 건지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필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촉침, 반경이 있어. 이 촉침, 필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개념은 이해를 하겠죠. 촉침 반경은 뭐냐 하면, 표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따만한 촉침으로 얘를 측정을 하면 이 큰 게 이렇게 이 표면을 긁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왜냐?
이 촉심이 커가지고 이 구석까지 침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촉심 방향을 요만한 걸로 측정을 한다. 요만한 거. 요만한 걸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속에까지 다 얘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는 전혀 다른 영상 같이 느껴져. 같은 영상인데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영상이 아니고 이 촉침 반경 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면 거칠기 데이터를 볼 때 항상 필터를 어떤 조건으로 설정을 했느냐, 촉심 방향을 어떤 걸 썼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필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필터링의 개념. 얘는 여기에 요게 필터링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모래하고 자갈을 예를 많이 들죠. 모래 플러스 자갈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 체에다가 들어 부었어. 체. 그러면은 얘가 요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모래는 밑으로 빠져. 자갈은 위에 걸려. 이게 필터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모래하고 자갈을 체에 들어 부었을 때 자갈은 걸리고 모래는 빠지는데, 모래냐 자갈이냐를 구분하는 것, 즉 빠지느냐 걸리느냐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컷오프. 이야. 근데 컷오프라는 게 이 채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채 망의 크기래서 망. 이 채가 여기 이렇게 철망이 있잖아요. 요 철망. 요 크기에 따라서 빠질 거냐 걸릴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모래가 이만큼 빠졌어. 자갈이 걸렸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채 망의 크기를 지금 요만한 망을 썼는데 이거를 이따만한 망으로 바꿨어. 그러면 아까 여기 걸렸던 게 밑으로 술술 더 빠져가지고 밑에 모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모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자갈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이 채망의 크기를 요따만하게 좁혔어. 그러면 아까는 빠졌던 게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모래는 줄어들고 자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래냐 자갈이냐는 상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표면 거칠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진운도 했죠. 진운도 할 때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성분을 분리해내는 기준이 뭐냐? 컷오프라고 그랬어요. 컷오프. 컷오프인데 진원도에서는 이 컷오프의 단위가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까먹었어요? 예. 네. 요거는 UPR이었어요. UPR. UPR 기억나나요? Undulation per Revolution 해서 1회전했을 때 이 요철의 간격이, 요철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몇 UPR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채망의 크기는 요 한 UPR 간격, 요 각도, 요걸 가지고 따지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걸 UPR로 계산했고 이거를 FC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UPR로 한 이유는 진원도는 이런 동그란 원형 형체이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회전에 360도의 이 굴곡이 몇 개냐, 이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근데 표면 거칠기는 원형이 아니고 이 직선이야. 그래서
얘는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도 성분을 쭉 펼쳐놨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웨이브의 길이라는 거야. 웨이브 랭스. 요 파장을 가지고 컷오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FC라고, FC가 아니라 라무다 C라고 표현을 하고, 요것을 파장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어. 이게 측정을 했더니 이런 성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파장이 예를 들어서 뭐 1mm, 3mm, 5mm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컷오프를, 이게 지금 이 체를 필터라고 그러고 이 체망의 크기를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크기. 이 컷오프를 만약에 라무다 C를 4mm라고 예를 들면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1mm, 3mm짜리는 이리 빠지겠죠. 5mm짜리는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요 필터 컷오프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위쪽에 걸린 거, 즉 컷오프 파장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 요거를 저역 필터 통과 성분 또는 장파, 롱 웨이블랭스를, 이 롱 웨이블랭스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밑으로 빠진 성분, 요거를 우리가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또는 단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파라는 것은 숏 웨이블랭스, 요 웨이블랭스가 이렇게 짧고 요거는 롱 웨이블랭스, 장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장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파상도라 그래요. 그리고 단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거칠기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거칠기냐 파상도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컷오프가 얼마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거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표면 거칠기 필터의 종류, 단파 필터, 장파 필터. 그래서 마모 특성이라든지 마찰, 반사의 윤활 특성, 이런 거를 관리할 때는 짧은 파장을 가진 그런 성분을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파 필터를 사용하고, 소음이나 진동 이러한 거하고 관련된 성능을 분석을 할 때는 장파 필터를 사용한다. 파상도 필터. 네? 여러분들 진원도 필터는, 진원도 측정해서 필터는 장파 필터였어요, 단파 필터였어요? 장파 필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컷오프 값이 점점 커져. 그러면은 거칠기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고, 파상도 값은 작아지고, 줄어들고. 왜냐? 빠지는 게 많으니까 걸리는 게 줄어들고. 그죠? 컷오프가 작아지면 빠지는 게 줄어드니까 걸리는 게 많아지고. 그런 개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